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정말 결전의 날이 딱 하루 남았습니다. 모레면은 바로 그 결전 날입니다. 지금 이번 총선은 바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 체제 수호 세력하고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평화협정 연방제로 가자는 세력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분들 모시고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우측으로부터 우리 전 국방 차관이신 이정린 안보시민단체 상임고문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옆에는 호랑이 장군 이종근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근입니다. 예, 요쪽에는 ROTC 총대장 조영우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예, 조영호입니다. 예, 그 옆에는 국방대 교수 김충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충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이 자리를 정말 결전을 준비하는 자리로 알고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유통일당 거대한 돌풍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지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거대한 돌풍을 일으키는지 정말 국민들이 알고 함께 해 주셔야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차관님, 왜 이런 돌풍이 지금 일고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그 대통령을 우리 자유통일당이 현재까지 지켜내고 그리고 모든 그 반대 세력들을 타파할 수 있는 그 당은 유일한 자유통일당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예, 지금 차관님 말씀과 같이 지금 8분 만에 우리가 100억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상승세가 3.4%, 4.2%, 5%, 5.9, 지금 6% 이상을 달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간다면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돌풍이라는지 우리 이종근 장군님께서도 또 한 말씀. 지금 우리 이번 총선에 나온 정당들을 다 보면은 어떤 국민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나 이런 비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좌파당에서는 지금 내거는 것이 툭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한다. 예, 자료 제목 한번 띄웠다가 그다음에 내려주세요.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사사건건 12만 거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확실한 정책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왜 탄핵해야 됩니까? 안보 문제 확실하게 하고 있죠. 완전히 외국에 가서 왕따 하던 외교가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1,000억이 넘는 부채 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탄핵이다, 정권 심판이다. 정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비전도 없고 정책도 없는 이런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통일당이 이렇게 뜨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유통일의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료 좀 올려봐 주세요. 지금 조 장군님 보시기에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 선거 전국을 당하면서 지금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하는 행위를 보면은 정말 한심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나라를 바로 세울까 큰 걱정했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그래도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취임 후에 자유를
아주 강조하고 있고 또 시대의 선자 전광훈 목사님께서도 자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 민주, 복음 통일을 이루고 지도국가로 나가는 이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히 이 길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모레 선거에 투표장에 나가서 여러분 귀중한 한 표를 확실히 우리 자유우파를 위해서 던져줄 때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서 세계 속의 지수국가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이번 선거에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정말 우리 자유통일당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대한민국은 우리 정광훈 선지자께서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고 대변해 줄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자료 한번 떼어봐 주세요. 정말 이것을 타개할 세력은 지금 광화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일부는 우리를 갖다가 해체해서 북한으로 가려는 세력이고 또 이 우리를 갖다 대변해 줄 세력은 정말 답답하고 존재감이 없고 뭐 정말 참 하려면 말이 많겠습니다만은 이 싸울 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를 폭발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지사항이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중일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대통령은 처음에 그 선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선서할 때 그 기억이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 이제 그 대통령 공약인데 그렇다면은 안보와 경제가 두 키가 되겠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도 이렇게 막 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어떤 뭐 성명서 내는 정당 제대로 된 정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통일당이 안보 대안서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는 정통 보수당으로서 우리는 안보를 튼튼해가면서 또 국민의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뭐 이런 데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북한 우리 그 군사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정찰 위성이죠. 네, 정찰 위성이죠. 정찰 위성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2기를 발사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하고 미국에 많이 의존돼 있죠. 우리가 군사 위성 그래가지고 그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50년도까지는 2050년 맞나요? 앞으로 5기를 더 발사하게 되면은 북한 지역을 아주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안보가 튼튼해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안보를 튼튼해 주니까 우리는 이제 다행이다 생각하는 때문에 그러나 이 야당이 하는 것을 보면은 뭐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고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는 것인가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침 대통령이 나서니까 우리 대통령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료 예 우리 그 국민혁명당이 걸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우리 김충일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은 그리고 아까 이종근 장군님께서 대통령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우파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안보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그냥 한봉에 갚버립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다른 것도 잘하시지만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연합 그 방위태세를
뭐 어떤 대통령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당은 뭐 국민의 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우리 자유통일당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이종근 장관 할 말 많죠 여기. 진짜 이게 할 말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 북한의 위협이라고 그랬는데 언제나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느 때보다 북한의 위협은 우리에게 대단한 치명적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이 미사일들은 과거에 쏘았던 그런 미사일이 아니라 완전히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들, 그다음에 전략 순항 미사일들, 수중 미사일들 이런 것은요 사전에 우리가 위성을 많이 띄워도 사전에 간파하기도 힘들고 그럼 사전에 못하면은 선제 타격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공중 타격해야 되는 공중 요격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 지금 여기에 모든 정당들이 나오면서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이 오직 북한과 철저하게 방위 태세를 강화해서 이기겠다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그것을 한 사람도 어느 정당도 안 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정당들은 전부 다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가 그렇죠. 됩니다. 여야가 없죠. 예. 참 그거 보면 답답합니다. 예, 사실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끝나면은 대만 해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외교를 정말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가장 뛰어나게 하는 분으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번에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 가지고서 선제적으로 일본 방문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일 프레임에 걸릴 게 모든 사람이 안 하는데 윤석 대통령이 참 지혜롭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남북삼각 공조가 확실시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수십 년 동안 지켜줄 수 있고 또 요번에 그 대남만 해협 문제 한미일 남각 공조가 돼서 지키게 되면은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미일 남방 삼각국조는 세계 제일 강한 미국, 군사 강국 5위인 대한민국, 경제력 가장 강한 일본 이 세 나라가 같이 힘을 합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켜줄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은 정말 외교 안보 면에서 국방 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사람을 무슨 탄핵한다는 미친 놈들입니다. 자료고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참 저는 정광훈 국민혁명이장님이 정말 참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항상 제시하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말로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책을 다 마련합니다. 우리의 그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천만 조직. 정말 이거 만들 때 우리 다 과연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약 800만 명이 지금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항상 머릿속에는 정말 혁명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걸 가장 먼저 인식한 분도 이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든든하게 맘먹고 큰소리 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김종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너무 그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예, 예. 네, 갑자기 주제가 그래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자료 좀 띄워 보십시오. 지금 우리 저 정권 목사님이 이렇게 참 당에 대해서 지침을 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혁명당이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서 폭발적으로 뜨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공약을 제대로 지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김준일 교수님이 자세히 좀 그 대표되는 용어들만 지금 쫙 뽑아놨는데 예. 보니까 그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원가 주택을 공급하는 데서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그 서민이라면은 화장실 2개 있는 그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원가 주택 우리 서민들에게 전세금만 가지고 있으면은 저리로서 그 대출하면은 뭐 대충 한 2억 5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가격이. 그러면은 집을 하나 장만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또 이렇게 집을 장만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일석이조의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노후의 연금도 이거 공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그 가입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자유통일당 가입하고 그 다음에 자율배 가입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광화문볼에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가입의 조건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이런 그 공동체 예, 자료 좀 이런 계속 올려놔 봐 예,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호응이 예. 폭발적으로 지금 주목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정책을 지금 말씀하신 아까 조 장군님도 얘기했지만 자유 그다음에 통일 비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당이 없습니다. 네. 우리 그 광화문 세력들이 뭐 투쟁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 줄로만 알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수한 인재들이 포진해 있고 정광훈 목사님 주변에는 대한민국을 갖다 이끌어가고 또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 그리고 이미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표진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정당 해가지고 5대 학법 폐지하고 이런 거 내걸고 그대로 그냥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걸 가슴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는 정당이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막는 유일한 정당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내세우니까 우리 교회라든지 그다음 종교계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 청년들 이런 분들이 폭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서민 청년 자유 통일 막 이런 것을 자유 통일당이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그 원인을 그리고 힘을 제공하는 것은 자유마을 현재 850만이 가입되는 자유마을 조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마을이 뒷받침하니까 이게 그리고 광화문 세력과 합세하니까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도 아까 그랬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책이 없다는데 우리 5.9%로 올라가는 우리 자유통일당의 그 지지도가 오르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느 당이 저 북한만큼 위험을 주는 종북 주사파들을 척결하겠다 이렇게 내거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 우리 자유통일당은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겠다. 그리고 각종 세법을 다 수정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자유윤리를 사회윤리를 완전히 바로 세우겠다. 동성애라든지
의료대라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바로 세우겠다고 정책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의롭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 자유통일당을 지금 선호를 계속적으로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정확한 그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횟수로는 벌써 9년째 이렇게 투쟁하고 있고 광화문에서 지금 벌써 이렇게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원 목사님과 함께 앞세워서 정원 목사님 어깨에 우리가 짐을 지어서라도 지금 그분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운동권 청산이고 이게 반국가 세력 청산 아닙니까? 그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난리지기는 놈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겁이 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우리를 지원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권 저 친구들 공부해 봤어요? 일해 봤어요? 해본 게 데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 어지럽히는 거, 그리고 나라 어지럽히는 순서대로 잘 해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운동권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을,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그 계획할 걸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가장 맞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주사파들과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북한이 전광훈 목사님 말씀이 맞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 전과자 비율이 34.6%라고 합니다. 3번 이상 전과를 범한 사람이 3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많은데 전과 8범도 있고 전과 5범도 있고 미문화원 난입범도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고 뭐 김민서, 이광재, 뭐 이재명 등등 대표적인 인물이죠. 또 음주 공력이 있어야지 무슨 꼭 국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왜 음주운전자는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 범치국가, 범법자가 지배하는 국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꼭 투표해서 절대 대한민국이 범치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가 될수록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피해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한테 지배당한다고 하는 것이 플라토노의 말인데 우리는 플라토노의 말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절대 이번에 나가서 투표 잘해야 됩니다. 꼭 투표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조 장군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나오는 지역구 비례대표가 총 출마자가 699명입니다. 699명. 그 중에 보니까 이 범죄자, 전과자가 242명입니다. 어이. 3분의 1이에요. 우리 통일당이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은 없죠. 진짜 재판을 받고 있고 실형을 받고 교도소 가야 될 사람이 정당을 안 만드나 깜빵에 있는 사람이 정당을 안 만드나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이죠. 거예요. 이번 국회는 난장판 국회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맡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이 세운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 미군 철수다. 연방제 추진을 한다. 이런 빨갱이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으니까 온 국민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자유통일당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척결해 내겠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선거 하루 남았지만은 하루만 해도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지금 이제 운동권이 우리나라 안보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경제 무너뜨렸고 지금 국회 저런 국회는 처음 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헛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국민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탄으로 모은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종북 좌파 타파, 즉 운동권 타파 이것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자유통일당이 뜬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 입성을 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어달라 이런 국민의 요구가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집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번에 그 간첩이 만약에 드러난 간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저게 48년도에 국회 프라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죠. 예, 그 성시배에게 그 심어놓은 간첩들.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완전히 그 체포해가지고 비록 2년 후에 전쟁이 났지만은 만약에 그때 간첩들이 소탕되지 않았더라면은 더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졌죠. 예. 예, 지금 뭐 우리 분위기가 열기가 아주 이렇게 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떤지 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 나와 주세요. 예, 참 대단합니다. 아, 현장 연결됐습니까? 네, 아, 예, 예. 아,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유통일당 비례 8번에 후보로 나온 임수진 청년입니다. 아, 예, 예. 아, 현장에 임수진 후보님이 연결됐네요. 아유, 아주 젊은 우리 참 앞으로 보배 새싹인데 지금 나이가 28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재입니다. 아, 이분이 감사합니다. 현장과 연결됐네요. 저 현장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뜨겁습니다. 아, 예, 그래요. 청년 지지자들과 함께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딥니까, 위치가? 지금 역삼역 2번 출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지지해주고 지금 뭐 환호하고 그렇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데. 네, 네. 예. 주변 분위기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지금 제가 전에 느꼈던 분위기는 좀 자유통일당을 많이 몰라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자유통일당 파이팅! 이렇게 저희를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정광훈 목사님 그 당 아니냐고 아, 그렇습니까? 안경로 목사님 안다면서 그렇게 엄청 반응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아이고, 그렇군요. 다 정광훈 하면은 다 그 애국심 모르는 분 없죠? 네. 예, 그 뭐 주변에 좀 알만한 사람들 있나요? 네, 옆에 같이 유세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그분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목에 예. 208번 자유통일당 아, 이걸 홍보물을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주변에 홍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 예, 예. 한번 왜 그런 사람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청년분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29세 이하헌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목에다가 비례 8번 자유통일당을 걸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자유통일당을 알게 되시고, 이렇게 지지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유통일당을 뉴스 매체에서 알게 됐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이 공성애와 싸우는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지하고 홍보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박수 네. 칩시다. 이 자유통일당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통일당의 매력은 이번에 원가 주택 공급이라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저출산의 문제 해결, 이게 유일한 정답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라 느껴져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청년으로서 이 자유통일당 홍보에 뛰어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적극적으로 자유통일당을 홍보하는 이유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 비례대표 명단에 청년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저도 동시에 꿈 있는 청년으로서 발벗고 나서서 2030의 돌풍을 만들어내는 그런 청년의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박수. 이야. 아이고 우리 임수준 후보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청년들 요번에 청년들이 아주 돌풍을 일으킨다고 지금 얘기인데 네네. 예 정말 기대되네요. 네, 역시 엄청 뜨겁습니다. 역시 그 젊은 꿈나무들이 대거 우리 그 나라를 그 하도록 하라는 그 정고원 그 국민혁명 의장님의 원대한 계획이 드디어 이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2030이 주산파를 몰아내고 기초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현장 연결을 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현장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나서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키겠다고 나서니까 우리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정말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칩니다. 자, 그 이제 요번에 저 현장에 쭉 이렇게 다녀보면서 우리도 뭐 남대문 시장, 동묘 앞에 그다음에 경동시장, 그다음에 각 그 지하철역 이런 데 다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이 진짜 민심은 빨갱이 국회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맞습니다. 아주 국민들이 사실 다 걱정합니다. 자기는 그 좌파라고 생각한 사람들까지도 이거는 또 빨갱이는 안 된대요. 빨갱이는 안 된대. 미군 철수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정건 목사님이 먼저 국민 투표부터 붙여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정부에서 진짜 좀 깊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그다음에 이 땡땡이 저 사기꾼 저거 왜 구속 안 하나? 연방제? 야 웃기지 마라. 탄핵 누구 맘대로. 이렇게 지금 그 민심이 요약되더라고요. 제발 좀 제대로 싸워서 대한민국을 좀 안전하게 해달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내부는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을 대부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가 막론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 많은데 그 뭐 정치인들은 좀 우리를 갖다가 뭐 지옥으로 몰아넣으려고 하지만은 국민들은 순수한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에 휩쓸려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좀 제대로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이정문 장관님 이거 좀 많이 느꼈다면서요? 아니, 우리 지금 마을 대표들이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그 사전 투표를 하러 간다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드리기를 이번에 가면은 꼭 2번, 8번을 28 청춘으로 찍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28 청춘이 뭐야? 그러면서 8번이 뭐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8번이 그 강화문에 나오는 정가훈 목사님 있잖아. 그러니까 정가훈 목사님 알았어. 그들이 8번을 찍고 왔다고 연락을 하더래요. 그만큼 아직 자유통일당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항상 강화문에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요번에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요번에 자유통일당은 지역구에는 별 관심이 없고 비례대표 여기에서 이제 확실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6%가 이미 한 5, 6일 전에 벌써 이렇게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고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걸 보면 이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거지만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요 자료 좀 올려주세요. 방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했더니 이제 요 자료 좀 올려줘요. 서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선거운동하는데 가보고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이해했고 우리 카톡방에 있는 우리 동료들도 그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해서 아마 이제 곧 그 자유통일당은 진출할 뿐만 아니라 다수 아주 많은 의정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저기 보니까 좀 뭐 1%도 나오지 않는 정당은 사표로 만들지 말고 자유통일당으로 뭉치자 뭐 이런 글씨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요즘 카톡방에 보면은 자유우파가 지역은 2번 찍는 거는 뭐 그건 다 통일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는 4번이냐 8번이냐 이 고민 많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통일당 지금은 저렇게 또 혹시 3% 미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건 다 불식됐습니다. 맞아요. 예, 이제 6% 넘은 거 다 확인됐고 그러면 앞으로 뭐 10%는 너끈히 가겠네. 그래서 뭐 8분 최소 8명 정도는 입성이 되겠다. 10명도 갈 수 있어요. 예.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네. 어제 그 군에서 중요한 그런 직위를 했던 그런 이제 우리 동기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이번에 이 투표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 4번하고 8번. 그래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28 청춘 8번을 찍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제가 쭉 설명을 했더니 이제 이해가 잘 간다. 나뿐은 아니고 나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그 설명드린 대로 나는 물론이고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8번을 찍어서 정말 국회에 들어가서 이 좌파들하고 싸울 투사를 입성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차관님. 맞습니다. 우리는 우파의 우승을 위해서 28 청춘을 부르짖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2번을 덜 미기느냐. 이런데요, 이 사람들이 참. 우리는 어떻게 해든지 하나가 되고 2번 찍자는 건데요. 하나가 되고 도우고 지금 저 신문에 지금 나와 이걸 있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그러고 또 더 우스운 것은 또 이런 통계가 이런 나와요. 민주당은 대표가 어떻게 됐어요? 출마를 하잖아요, 그죠? 출마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대표는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출마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조국 혁명당은 대표가 출마합니까, 합니까? 하죠. 출마합니다. 예, 미래당에서 비례대표에 출마합니다. 우리 조국 혁명당은 하는데 자유통일당 대표는 우리 장경동 목사 출마 안 합니다. 출마 안 하시죠? 이걸 보면은 저 자빨들은 어떠냐 하면은 죄를 지었든 말았든 목표가 오로지 정권 쥐고 권력을 쥐고 탄압하려고 하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스스로 대표가 돼도 자기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나라와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정당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이런 벌써 사고방식이 틀리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처음에서부터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월남에서도 전쟁을 해봤습니다마는 돌격선에서 목표까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이제 하루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지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루지만은 정말 이 손이 부르트도록 전화를 해서 이 자유통일당으로 표를 모으는 거 이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 자유마을을 포함해서 광화문에 나왔던 모든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 들어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 지나면은 시청자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만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20만 되시는 분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여기서 나온 많은 패널들이 이야기한 것을 잘 우리들은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는 살을 찍어야 될지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 팔을 찍어야 될지 자, 이런 잠깐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댓글 보십시오. 댓글 보면은 2번 찍지 말고 8번 찍으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정순진 씨. 지역구는 2번, 지역구는 2번, 비례대표는 8번. 8번. 그거 똑바로 알아야죠. 그렇게 모르면은 요것을 지금 홍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한 명 내지 2명만이라도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분이 이렇게 전파가 된다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 우리가 지금 당원이 한 150만 됩니까? 그리고 자유마을 회원들이 약 800만 정도 되니까 한 명만 더 이렇게 전파되면은 그야말로 1600만 정도가 자유통일당을 지지하지 않겠느냐. 자, 그럼 여- 우리는 20명까지도 입성이 돼 있습니다. 자료 좀 올려봐 주세요. 지금 우리 돌풍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조국 혁신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유통일당을 고발하고 또 우리 찍으면 사표가 된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찍으면 사표가 된다. 이런 말을 국민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저 댓글에도 보면은 우리는 지금 한결같이 28 청춘해가지고 2번, 지역구는 2번, 비례대표는 8번 이렇게 찍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봅시다. 그만 말씀. 요거 좀 내가 좀 말씀하고 그럴게.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지역구는 2번을 찍더라도 그 비례대표는 4번에 전부 몰빵하게 되면은 사표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8번도 일부라도 밀어주면 요번에 그 야당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한다고 하는 야당 얘들 대응하는데 훨씬 유리한 상황이 유지된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요거 아는 사람들은 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다음 자료 한 시간에도 좀 모자랍니다. 다음 자료. 다음 자료. 아니 그런데 자, 요것도 잠깐만요. 좀 설명 잠깐만 보세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도 댓글이 지금 올라오는데 댓글을 보면은요 국민의힘이 미워서 2번은 절대 안 찍고 우리는 8번만 찍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분노하는 분들도 예. 있으니까. 또 어떤 곳에는 동대표나 그다음에 실행위원장이 동대표를 다 모아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흔들고 있느냐 하면은 국민의힘 사무실 앞에 가서 이걸 하고 있대요. 정말 이거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미워도 우파는 함께 가는 겁니다. 밉다고 안 찍는다는 것 같으면은 그게 바로 우리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도 우리는 우파를 찍고 그리고 우리 비례대표에 8번을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호원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 싸울 때는 같이 싸우고 이겨놓고 난 뒤에 우리끼리 문제는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우파가 전부 단결하는 것,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그 이승만 정신을 우리 자유우파들은 확실히 알고 절대 2번, 8번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죠. 4번, 8번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투표를 해서 이번 선거에서 종북주사파, 좌파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윤석열 한번- 대통령을 지키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좌파는 당을 여러 개 비례 정당을 만들어가 있고 다 당선권 내에 간첩 수준의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우파는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고 지금 오직 그래도 확실하게 입성할 수 있는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이 두 당이 같이 가야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원 목사님 뜻입니다. 네. 우리 그 김수열 회장이 참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가 종이장도 맞들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 좌파들은 여러 당이 다 들어오는데 우리 자유통일당이 원내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한 정말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는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통일당이 연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고 그리고 그 국회를 정말 제대로 된 국회로 맹글어내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은 결국 비례당은 8, 9번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 9번이 지금 아주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8번을 밀어주셔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정당,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정당, 그런 정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나오다 보니까 세세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발음은 시에 아닙니까? 시에. 이게 감사하다는 뜻인데, 이야 진짜 그 자료 좀 한번 띄워놔 보세요. 그 지도자 되려는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아첨하고, 근데 저게 저게 속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보면은 그냥 감사하다. 우리가 왜 대만 문제에 중국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 안 하고 양쪽 다 그냥 쉐쉐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뜻인데 진짜 국제 정치 감각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 대만에 그 어떤 위협이 있으면은 그건 한번 한다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쉐쉐 저렇게 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4.15 부정선거에서도 중국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뭐 북한에서도 해커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한 번만 지금 10번을 성공해서 이 한 번만 더 성공하면은 자기는 깜빵할 수 있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데는 그렇습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맞아요. 중국 보고 저렇게 간접적으로 사인을 보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합시다. 세세 이유는 뭡니까? 이재명 더 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쎄쎄한 이유가요. 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일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고 쎄쎄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범해도 우리는 쎄쎄하면 된다. 이랬어요. 이게 완전히 이거는 뭐 정말 금방 우리 김초일 교수님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이 시기에 뭐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나를 좀 도와달라. 중국이 나를 지원사기 해라.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 저게 자유일보에 난 건데 친중 종중도 모자라가 한국정치재편위에서 중공산당 의도에 보합하겠다는 소리 알겠습니까? 그렇죠. 옆에 마침 나온 김에 보지만은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저 책의 내용이 뭡니까? 3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군 철수하고 재벌 해체하고 연방제로 가자. 대한민국 국민이 이거 모르고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갖고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정원 목사님이 제2의 시국 선언을 하고 지금 목이 터지라 외치는 그 간절한 호소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가 바로 왔습니다. 바로 그게 내일 모레입니다. 그 대만 문제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외교의 중점을 거기에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거를 막말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만 문제를 쬐싸게 되면은 잘 해결된다. 이거는 우리가 19세기로 돌아가서 조공외교하고 똑같은 일을 하자는 겁니다. 예. 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독재, 검찰 독재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왜 망했느냐면은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겁니다. 또 주한미군이 왜 아직까지 있느냐? 철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강국이 된 것이고 군사 강국이 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드 배치를 해서 왜 중국을 자극하려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북한에 막자고 사드 배치한 것이지 중국 자극하려고 사드 배치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다가 어린애가 얘기하는 거고 똑같고 기분 나는 대로 막말하는데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걸 국민들이 속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정말 이거 나라 망치는 거고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기꾼입니다. 이건 완전히.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 우리 안보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쳐달라. 뭐 이 요점 그래서 맞습니다. 예, 선거에 그 얘기를 꺼내냐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저거 한번 보세요.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맞습니다. 네. 예, 소금아. 자, 이제 우리 한번 지금 이제 이미 사전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사전 선거 해 보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가운데 보면은 우리 정건 목사님이 전부 가서 부정선거 증거 확실히 수집해라. 총력전을 다해서 해가지고 우리 자유마을 사람들이 가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대놓고 발을정자 저렇게 체크를 합니다. 저게 발을정자입니까? 예, 발을정자 체크해 보니까 그 선거구에 몇 명이 들어갔다. 97명이 사고 나더라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은 자유통일당 참관인 이재명 씨가 기표 관련해 가지고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했다. 요거는 민주당 참관인이 한 거고, 민주당 그 참관인. 밑에 거는 국힘당 참관인이 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불을 켜고 정부는 해킹이라든지 이런데 철저해야 되겠지만은 투표소에서만큼은 국민들 눈이 매섭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예 부정선거 했다가는 요번에는 정말 한마디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혁명은 혁명으로 맞서자는 얘기, 예, 우리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우리 자유통일당이 입성해서 이제 기정화시키고 하면은 저기서 혹시 한 건이라도 발각되면은 철저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예. 지난번처럼 뭐 근거 같은 거 해가지고 다 재판을 다 끝난 뒤에 이제 뭐 하고 그따위 짓거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국민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온 국민들이 이 우리 총선에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이 부정선거. 그런데요, 부정선거를 우리가 철저히 막지만은 이번에 민주당 상황실장인 김민석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사전선거는 31.3%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사전선거를 해보니까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31.28%가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히 김민석이가 그러면 이게 송곳 무당입니까? 안 그러면 박수 무당이면 무슨 무당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선거에 몇 퍼센트 될 것이다, 몇 석 될 것이다 하는 것이 63대 39. 예, 맞아 떨어졌듯이 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또 소뚜껑 보고 뭐 놀라듯이 놀랍니다.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완전히 수개표를 합니다. 프랑스의 선거법을 보니까 선거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선거법 63조 해가지고 투표 용지를 한 장 빼서 참관인에게 주면은
창간인이 그것을 들고 큰 소리로 당선자를 호명합니다. 이번 대만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명하면은 2사람 이상이 득표를 기록합니다. 요 딱 세 가지가 63조예요. 63조. 얼마나 그 간단합니까? 대만식으로 해야죠 이제. 독일 그러니까 대만식으로. 옛날 우리 반장 온 선거하듯이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행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또 정당한 투표한 것이 정당하게 발표가 되도록 철저한 조치 사항들을 강조해 주기를 또 그런 대책을 확인해 주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바랍니다. 예, 이번 선거에 있어서 지금 이 장군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강력한 조치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이제 절대로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이제 우리 자유마을을 포함한 이 감시 민의 감시를 철저히 하고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조치를 해서 이번에 부정선거를 끊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어제 그 대규모 집회 때 정호 목사님께서 1천만 조직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번 선거 철저히 감시해서 증거 수집해라. 총력좀 패라 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림없을 겁니다. 단 이제 해킹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은 모르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법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가 선관위도 아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걸로 믿습니다. 혁명은 혁명으로 맞짱 뜨고 조직으로 맞짱 뜨자는 우리의 선지자의 해안이 적중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우리 저 더 이상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정근 장군님 열 많이 나셨는데. 정말 이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거 한번 자료 띄워놔 봐요. 어떤 걸 안 속아야 되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적의 선전선동에 쏘는다. 그리고 지금 좌파들이 말하는 그런 선전선동, 그 다음에 엄청난 비리들을 가지고도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현혹시키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쏘으면 정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 선거하고 그런 거에 쏘가서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다 망가지도록 했는데 정말 강한문 정가훈 목사님을 위축으로 이 엄청난 행동을 피나는 행동을 해서 지금 막아내고 왔는데 다시 한번 저는 괴담 가짜뉴스 댓글에 우리가 국민이 현혹돼서 표를 잘못 찍는다 이러면은 대한민국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표가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한 표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국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제 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학습이 됐어요. 그 광우병 그 사건이라든지 효순이 미선 사건이라든지 뭐 세월호 사건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돼서 이제 안 속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번에도 그런데도 지금 조국을 따라다니고 뭐 저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게 많습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 정말 그 그리고요. 요번 자, 예, 요번 그 선거 전국에서 자유파가 사실은 확실히 그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행착오로 인해서 많이 혼미한 가운데 있는데 요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제대로 돼가지고 이제 가는 거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자유, 민주, 시장경제 그래서 자유민주 복음 통일하고 지도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말할대로 법치가 아니라 범치하는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국가로 만들어서 공산화되느냐, 공산 독재에서 사느냐, 연방의 통일로 가서 북한에 편입되느냐, 이런 문제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가 이번 선거가 됩니다. 마지막에까지 선거에 참여해야만 자유우파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속지 말아야 될 거는 이 돈을 풀어서 국민에게 놀아준다. 포퓰리즘이죠. 이거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주머니죠, 나왔죠. 이거는 우리 후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돈 몇 푼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그 선거하는 그런 국민을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데 국민이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았지만은 정말 정고원 목사님이 제시하신 제2시국선은 어려울 때, 나라가 위태할 때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30 돌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횡몽을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교체했지만은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사람, 투사가 필요합니다.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안 넘어가네. 너무 많이 넘어갔다. 자, 우리 저 차관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제 한 1, 2분 남았으니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이틀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28 총출 하루에 16사람 이상 우리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론보다도 우리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 이 선거를 하나하나 주워 모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지자를 모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투표를 반드시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투표를 안 했을 때는 나를 볼 생각을 마라. 내가 철저하게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마을 850만, 그리고 이 광화문에 나왔던 이런 모두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 투표장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투표장에 나갑시다. 나갑시다. 예, 아주 저 차관님께서 마무리했습니다. 8번 8명을 8번 찍읍시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갔는데 이 지금 마지막 결전을 다짐하는 이 시간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